여러분 반갑습니다. 반도체 오빠 최회장입니다. 제가 좀 늦었네요. 좀 정신없이 일하다 보니까 영상 올릴 시간이 없습니다. 또 어쩔 수 없습니다. 이제 휴가라기보다는 연휴 때는 조금 한가롭다가 연휴 딱 끝나니까 일이 또 바빠지네요. 근데 이 바빠지는 순간에 이 주가가 영 시원찮네 보니까 오늘 완전 초토화된 그런 느낌이에요. 상당히 안 좋습니다. 안 좋고 다들 좀 우울한 그런 하루를 보내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원래 연휴 끝나고 하면 좀 좋아지지 않은데 전혀 그렇지 않으니까 상당히 좀 짜증나죠. 오늘 코스피는 2405.69, 그리고 코스닥은 807.40을 가리켰는데 아주 처참하죠. 처참해요. 코스피가 2.4%나 빠졌습니다. 2.4% 올라도 시원찮은데 많이 빠졌어요. 개인들이 8,327억 정도 매수를 했고, 외국인들이 4,178억, 기관인이 4,495억 매도를 했습니다. 상승한 종목이 77개, 하락한 종목이 835개입니다. 거의 다 하락했다고 생각하면 돼요. 코스피 상위 종목 쭉 살펴보니까 삼성전자, LG엔솔 이렇게 빠졌죠. LG엔솔이 많이 빠졌네. 4.3% 빠졌고, 그리고 포스코홀딩스가 4.49%, 현대차 0.1, 그나마 선방했네요. LG화학 2.1, SDI 5.3. 야, SDI도 막 그냥 흘러내려버렸습니다. 네이버 5.1. 야, 네이버도 그냥 훅 갔네요. 포스코 퓨처엠 6.5, KB금융 1.08, 현대모비스 3.1, 셀트리온 2.3%, 카카오 5.3 이렇게 빠졌네요. 그냥 뭐 포스코 퓨처엠이나 이 포스코 홀딩스는 그동안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게 빠진 것도 아니지 이거 보면. 근데 SDI, LG 화학이 많이 빠졌어요. 이제 다시 40만 원대로 돌아왔다는 게 아주 돌아버릴 지경이라고 하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하여튼 많은 종목들이 좀 많이 빠졌고, 코스닥은 어떠냐? 코스닥도 뭐 장난 아니죠. 오늘 코스닥이 거의 4% 빠졌어요. 4%. 거의 대폭락이었죠. 코스닥 4%. 개인들이 3,190억 정도 매수를 했는데 외국인 기관들은 겁나게 팔았어요. 개인들이 2,584억 정도 매도했고요. 에코프로 BM 7.1, 에코프로 8.5, 셀트리온 스퀘어 3.1, 포스코 DX 결국 빠졌네요. 1.2, LNF 9% 빠졌습니다. JYP 2.7, 알테오젠 4.1, 레인보우 8.0, 파라비스 3.5, SM 5.6, 셀트리온 제약 2.99. 많이 빠졌네요. 루니 또한 7.2% 빠지고, 그나마 눈에 띄는 종목이 뭐냐? HPSP가 4.48, 파두가 7.3% 올랐다는 게 특이해요. 이런 와중에도 또 올랐다는 게 아주 신기할 정도로 하여튼 특이한 기업이었습니다. 요즘 2차전지 섹터도 그냥 막 작살나네요. 그러니까 막 에코 시리즈 막 7%, 8%씩 빠지는 거 보면서 지금 2차전지 개미들도 지금 막 경악을 하고 있을 겁니다. 100만원 이상의 산 개미들 에코프로 지금 죽을 맛일 거야. 제가 예전에 얘기했을 거예요. 2차전지 지금 빨리 팔으라고 100 한 2, 30만 원대도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때 놓친 분들은 상당히 좀 험난한 또 시기를 갈 것 같아요. 지금 삼성전자도 지금 험난한 시기를 가고 있는데 뭐 다른 종목들이야 뭐 말할 것도 없죠. 지금 뭐 말할 것도 없습니다. 상당히 좀 힘들 거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고금리 장기화 가능성이 높아지다 보니 이제 투자자들의 고심도 깊어지고 현재 통상금리와 그 주가는 이 역의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역의 방향 움직이기 때문에 하여튼 안 좋아요. 올해 큰 폭으로 오르면서 그 증시 상승을 견인했던 기술주, 그 성장주, 뭔가 금리에 유독 취약한 업종으로 좀 꼽히는 것 같은데 현재 글로벌 금융시장을 뒤흔들고 있는 것은 미국의 국채 금리예요. 글로벌 채권 금리의 벤치마크 역할을 하는 미국 10년물 그 국채 금리가 3일 연 4.8%를 기록해 4.81. 야, 4.81을 기록을 했어요. 2007년 이후 16년 내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9월에 그 FOMC에서 매파적인 그런 입장을 내비치다 보니 미국 국채금리는 연일 급등을 하고 지난달 27일 4.5%를 넘어선 데 이어서 빠른 속도로 4.8%대까지 치솟은 상황입니다. 이렇게 시장의 고금리 장기화 우려가 커지다 보니 국내 증시도 직격탄을 맞는 겁니다. 추석 연휴로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3일까지 긴 휴장 끝에
이날 개장한 코스피는 전거래일 대비 2.41% 급락을 해서 2,400대로 내려섰고, 최근에 한 달 사이에 7% 가까이 빠진 수치인데, 코스닥의 경우 하루 만에 4%나 밀렸습니다. 글로벌 주식시장 역시 일제히 약세를 보였는데,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일제히 1%대 급락을 했어요. 일본 대표 증시죠. 니케이가 마이너스 2.28, 홍콩도 0.78, 인도 니프티도 0.56% 빠졌고요. 연준 인사들은 FOMC 이후에도 잇따라서 추가 금리 인상을 언급하는 등 시장의 부담을 키우고 있고, 블룸버그 통신에 보니까 로레타 메스터 클리블랜드 그 연은 총재가 이날 그 컨퍼런스 콜에서 내달 1일 FOMC 회의에서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리고 연준 내 그 대표적인 비둘기파죠. 그 레피얼 보스틱, 애틀란타 그 연은 총재도 인플레이션을 2% 되돌리기 위해서는 장기간 고금리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 고금리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금융권 거물급의 인사들도 연준의 매파적인 발언에 힘을 실고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락 회장도 최근에 단단히 박힌 인플레이션 때문에 10년물 미 국채금리가 최소한 5%나 그 이상으로 오를 것 같다고 합니다. 미 최대 은행이죠. JP모건 제이미 다이먼 CEO도 블룸버그 TV에서 한 7% 금리 가능성을 밝히기도 합니다. 연준은 지난달 그 20일 FOMC에서 기준금리를 5.25에서 5.50% 동결했는데, 당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적절하다고 판단 시에 금리를 추가로 올릴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를 하고, 연준 내 기준금리 전망을 보여주는 도표에서 연준 위원 19명 가운데 12명이 연내 그 한 차례 추가 금리 인상을 예상을 했고, 경제 전망 요약에서는 내년 말 금리 전망을 4.6에서 5.1로 올렸습니다. 당분간 고금리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이 되는 것 같아요. 이런 상황 참고하시면 되고, 관련된 이야기는 나중에 한번 얘기를 할 거고요. 우리 삼성전자는 아침부터 질질 싸더라고 보니까 계속 흘러내리는 거야. 그냥 아주 짜증났죠. 그러다가 결국은 나중에 67,500원으로 돌아왔어요. 조금 그나마 조금 올라왔는데 1.3% 빠졌네요. 1.32%. 더 빠지기는 힘들 것 같아요. 67,000원대가 거의 뭐 지지 노선인 것 같아요. 순간 67,000원이 깨져서 66,700원까지 갔었죠. 그 낙폭을 줄이고 67,500원까지 갔습니다. 외인들이 185만 주, 기관들이 120만 주 좀 팔았는데 생각만큼 많이 팔지는 않았어요. 그래도 뭐 팔려면 300에서 500만 주 정도 팔 줄 알았는데 그 정도까지 아닌 것 같고, 그냥 금리 상태가 이러니까 어느 정도 좀 일시적으로 좀 판 것 같아요. 지속적인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때다 싶어서 우리 개미들 열심히 샀고, 오늘 보니까 매도 순위가 메릴 린치가 220만, JP 170, 모건 스탠리 127만, UBS 69만 9천, CL이 31만 5천에서 매도를 했고요. 밤에 또 사기도 해요. 모건 애들이 137만, CL이 109만, CT 71만, JP 48만, 멜린 33만 정도 매수를 했습니다. 공매 많이 나왔죠. 114만. 야, 진짜 공매도 폭탄 나왔네요. 보니까. 그리고 우선주도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 우선주도 상당히 안 좋았어요. 53,200원. 우선주가 더 힘이 없더라고. 이건 뭐야 도대체. 이게 떨어지는 칼날도 아니고 한방 훅 밀면 지금 거의 채점이라서, 야, 우선주 진짜 탐나네요. 탐납니다. 오늘 외인들이 22만 주 팔고 개미들이 31만 주 정도 신나게 매수했습니다. 기관 애들도 한 9만 주 정도, 거의 한 10만 주 가까이 매도를 했고요. 메릴 린치 애들이 31만, CT 28만, 그리고 UBS 11만, 모건 7만 4천, 골드만 2만 정도 해가지고 매수를 했고요. 반면에 또 매도도 합니다. JP 32만, 메릴 린치 28만, CL이 19만, 맥쿼리 19만, UBS 6만 정도 이렇게 또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들끼리 뭐 사고 팔고 북치고 장구치고 잘하고 있네요. 이렇게 해서 오늘 끝났습니다. 좀 아쉬운 면이 있죠. 좀 아쉬운 면이 있는데 어쩔 수 없어요. 좀 빠질 땐 빠지고 오를 땐 오르는데 당분간은 조금 힘들 것 같아요. 힘들 것 같은데, 왜냐면 이렇게 그 기업들의 실적이 안 좋아서 그런 것보다는 그냥 금리 영향이 커요. 금리 영향이 커가지고 그런 점들을 참고하실 겁니다. 또 반등할 겁니다. 많이 빠지면 또 기술적 반등해요. 하여튼 쫄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좀 많이 빠질 때 좀 매수하신 분들도 있더라고. 뭐 추석 뭐 보너스나 아니면은 추석 용돈 가지고 매수하신 분들 참 부러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마지막 방송 때 봬요.